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돼.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찡하네요. 네. 그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대통령의 사진사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무연 두 도시 이야기 아시죠? 그 작품을 공동 기획하고 제작했던 분이고요.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그 책도 내셨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울리는 사진은 다 찍었어, 이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찍었죠. 그리고 우리 현대사 선생님 이종우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에 힘도 주시고 양봉지 보니까 선분 사람 맞아요. 선보는 사람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좀 이야기이니만큼 네. 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 정장 입고 저렇게 하니까 좀 사기 좀 치게 생겼어요. 신뢰도가 확 갑니다. 네. 비비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였고요. 찬주김님도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몰라뵀던 제가 너무 미워요,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애플망고님,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책 잘 보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작가님이 주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장철영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철영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죠? 원래는 그 외신 기자, 외신 사진 작가님이셔서. 예, 내신도 했었고요. 예. 기자 때 그 북광서, 저도 경상도 네. 대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가셨지. 예, 부산에 북광서 이제 출마하시는 거 보고 네. 대구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했어요. 지역 감정에 예, 그걸 해소하기 속으로 위해서. 들어가기. 예. 네. 저도 사실은 지역 감정에서 대구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었었는데 네. 그걸 다 포기하고 부산에 북광서에 가서 출마하시는 거 보고 사실 그때 너무나 이 감동을 받았고 네. 저분을 한번 파헤쳐 보자. 네. 제대로 한번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좋아하게 됐고 네. 저희 이제 주군으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 돼버렸죠. 그러다 첫 인연이 어디에서 이렇게 맺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전속으로 사진을 찍게 된 거는요. 2002년도에 이제 기자 때 네.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취재를 같이 하다가 제가 출입 기자가 됐어요. 예, 네. 그 청와대 출입 기자 되면서 이제 전속으로 스카우트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2003년 11월부터 대통령 찍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때 대통령이었고 네. 청와대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전속이 됐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제가 뒷얘기는 아는데 아메리카노스 강님이 질문하셨어요. 손녀랑 자전거 타고 가는 사진도 찍으셨나? 이분이 다 찍었어요. 물론 다른 기자도 찍었는데 중요한 사진은 다 찍으셨어요. 이 사진 그 손녀를 찍고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올는지 모르는데 손녀를 이렇게 안고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진 그리고 다른 사진도 다 찍으셨고요. 어딘가에서 그 손녀랑 과자 먹는 사진도 네네. 작가님이 찍으셨죠? 청와대입니다. 다 청와대에서 재임 시절에 네. 예, 그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거는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좀 딱딱한 모습만 봐왔지 않습니까? 원래 뭐 공식적인 사진은 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거 끝나면 하는 모습이나 행동이 옆에 옆집 아저씨, 네. 삼촌, 지나치게 인간적인, 예, 너무도 너무도 인간적인. 인간적인. 네, 그렇죠. 예, 아, 제가 2002년도에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마크맨이었어요. 예. 그 초년병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네네네. 선거 유세를 다니고 어디를 다닐 때 이렇게 다녔죠. 그때도 다니셨죠.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세장은 달랐는데 나중에 이제 부산이나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대중 유세를 할 때 그때 이제 문성근 형도 나오는데 네. 그때는 사회를 명계남 형님이 봤어요. 네. 명계남 형이 이렇게 보다가 정치인들이 몇 명 올라가고 김근태,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몇 명 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의 안 잡고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신해철 형이 올라가요. 예. 그렇죠? 신해철 형이 이렇게 얘기를 잡잖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논리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성근 형이 올라갑니다. 문성근 형이 그때만 해도 마이크 잡으면 좌중을 진짜 휘어잡고 잡았어요. 다 네. 울렸어요.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도 울고요. 취재 기자도 울고요. 제일 많이 운 사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계속 울고요. 그죠? 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잠깐 올라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얘기를 합니다. 말을 또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논리가 아니라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은미 누나가 맨발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온 지지자들이 노란 저금통과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그런 셈법도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이었죠. 예. 네. 선관위조차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랄 정도로. 네. 정치인 1호 팬클럽이었죠, 노사모가. 네. 그리고 네. 노사모의 활동이 이렇게 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네. 그런 활동으로. 예. 그래서 지금이야 뭐 많이 보편화가 돼 있지만 정치인 개인의 팬클럽이 정치인 개인의 팬클럽으로 이제 대중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까지 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 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우셨어. 얘기 들으면 울고 또 무슨 일만 있어도 울었는데 그 좀 기억에 남는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자주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대중적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네. 이야기하시면서 환갑잔치 때 한번 우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찍은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셨던 여사님하고 옆에서 눈을 훔치는 네. 사진이 그때가 어떤 게였냐면 돼지 저금통을 모아서 왔던 노사모들하고 네. 임기 이제 마지막에 고맙다고 이렇게 구속도 되고 구속되면서 회사 잘리고 이런 분들 몇 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 차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대통령님한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진짜 송구한 대통령 되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미안한 감정에 네.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손녀예요. 손녀 보면 예. 손녀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건호 씨 딸. 예, 큰 딸. 아, 네. 이번에 부시 대통령 왔을 때 예. 통역한 네, 작년에 예. 10주기 때. 손녀만 오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아유, 진짜 할아버지 되죠. 그래요? 2506님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사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손녀를 태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쫓아나갔는데 앞으로 휙 지나가는데 찍으면서 보니까 손녀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수건 있잖아요. 네. 타월을 뒷자리에 딱 포개서 네. 가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네. 뒷모습이지만 대통령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다 표현하지 않았나. 네. 그 뒤에 이제 봉화에서도 그 손녀 태우고 가는 자전거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예. 많은 네네. 사람들 찍게 됐고.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우리 손녀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수건을 뒤에다 깔아주고 이렇게 됐는. 네. 만약에 당시에 저런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으면 이상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그 쓰지도 못했죠. 네. 그때는 언론에 다 진짜 큰 공격을 받았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날 당사로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인사하는 건데 나는 출입 기자였잖아요. 출입 기자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을 다 좋아했을 거예요. 나만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했는데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네. 얘기를 한마디 하면 마음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날씨 얘기하면 날씨 얘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축하한다고 해서 악수를 하는데 저희는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 당선자가 왔는데 그냥 둘이서 껴안은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그리고 그냥 손잡고 막 그래가지고 나 참 너무 티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대통령 되자마자 내가 엄청 괴롭혔네. 그래도 내가 문재인 수석이 있을 때 민정수석일 때 노건평 씨 그리고 주변 많이 있어가지고 괴롭혔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우리 장 작가님은 좀 대단한 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누구나 원했는데 그렇게 또 전속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성격이 그렇잖아요. 네. 네. 사진 촬영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그렇죠.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진 찍기 싫어하는 분이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마음을 얻으셨을까? 제가 보고서를 하나 올렸었어요. 처음에. 예, 좀 있다가 전속으로 좀 있다가 네. 보고서를 하나 올렸는데 대통령님을 제대로 된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데 다들 주위에서 막아내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그거를 보고서를 제가 부속실에 전달을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당신이 기록을 하겠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제대로 된 네.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부속실에서 반반으로 나눴답니다. 네.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대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결정하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 네. 다 찍게 되고 주무시는 사진이라. 근데 사진 작가 중에 사진 기자 중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찍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도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됐죠. 7271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진은 지워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사진도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진 보자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를 좋아하잖아. 예. 담배 맨날 물잖아요. 그 원래는 금기사항이 예. 담배 피는 사진 못 찍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요. 원래 이제 후레쉬를 모르고 켜놓고 찍다 보니까 담배 피는 모습 보고 저거 한번 찍어야지 찍었는데 후레쉬가 탁 터졌어요. 네. 어이구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후레쉬 끄고 다시 눌렀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찍었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네, 담배. 그런 사진이 그런 장면이 또 뭐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작가고 내가 전속 사진사여도 이 사진은 이런 장면은 찍으면 안 되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파에 누워 주무셨던. 그 누워 있는 거. 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4주년 그 취임하고 4주년 됐을 때 네. 포럼을 열었는데 비서들 보고 다 쉬어라고 네. 잠깐 대비 있으니까 당신께서도 좀 쉬겠다고 했는데 옆에 대기실에 있는데 대통령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쉬는지. 그래서 비서 우리 형님들 다 주무시기에 사실 기어갔어요. 네. 카메라 뒤에 포복으로. 포복으로 갔는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까부터 찍고 아. 와서 이제 형 빨리 이불 덮어드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빨리 가봐. 이래가지고 이불 덮어드리는 모습 또 한 찍고. 네. 저기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 2장을 더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어디서 바라보는데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게 약간 청와대 상춘제 뒤편인데요. 네. 청와대 상춘제라고 이제 관람하시면 상춘제 앞모습은 보일 겁니다. 네. 근데 뒷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뒤에 갔을 때 뒤에는 완전히 뭐 창고 같았어요. 네. 근데 거기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정리도 안 된 곳에. 네. 근데 대통령 글로 가셔가지고 그 나무 숲을 보시면서 환하게 좋다. 좋아하시는. 예. 좋다. 네. 그 나무를 워낙 또 좋아하셔가지고 표정에 이렇게 좋다가 써 있어요. 그죠? 그립네요. 또 한 장의 사진은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쪽 손을 주머니에 제대로 꽂았어. 이거 좀 약간 이거 좀 꽂아본 솜씨야. 이건 어딘가요? 저기 원래 산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요. 네. 거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장을 한번 보겠다고 가셔가지고 산 정상 가기 전에 차를 한 잔 먹으시고 싶다. 그러면서 딱 하면서 딱 드시는데 저 모습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모습 우리가 예. 보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별명 중에 이제 방송용어로 적절치 않은 용어를 붙여서 노모모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좀 카리스마 넘치고 좀 폼 좀 잡는 그런 모습들도 왜 좀 그런 것들 많이 잡잖아요. 폼 잡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권위주의지 않으면서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실제 모습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거,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진짜 행하신 분이셨어요. 8672님도 그런 의견 주셨는데 한마디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네요. 탁배기 한 잔은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인데 언제든 흔쾌히 마셔줄 그런 분이셨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대통령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차사가 함께 불렀습니다. 상록수. 토론과 설득이 없는 애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3당 합당이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가 3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보장된 부산을 버렸다고가 아니라 부산에서 보장된 그 정치인 편안한 정치 인생을 버리고 서울로 오죠. 서울로 와서 종로에서 당선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그 안주하지 않고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고 또 지고 깨지고 울고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기득권 권력은 꿈쩍도 않았고 관료도 움직이지 않았고 특별히 언론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 끝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게 예.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민주평통사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원래 30분이었는데 다 적고 3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시면서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주문에 손을 넣으면 분명히 손을 넣는 사진만 찍어서 언론에 보도할 거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딱 넣는 순간 그 사진을 찍었는 거예요. 그러나서 내일 보자고. 내일 분명히 조중동에서는 주문에 손 넣는 대통령이라고 나올 겁니다. 진짜 그 다음날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네. 언론 기득권과 싸운 그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했죠 그때. 근데 말년에 봉화마을에 이제 퇴임하시고 봉화마을에 가셔서는 사진 속에서 그랬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예, 그때는 제가 못 내려갔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못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퇴임하고는 전속 사진사를 그만두셨나요? 일단 뭐 청와대가 끝났으니까. 청와대 끝나고 예.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예. 장면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배신자라는 소리 많이 들었던 게요. MB 정부의 1년 동안 그 대통령 사진에 대한 거를 그 후임자가 잘 모르니 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청와대에 남으셨구나. 1년을 남게 됐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원래는 봉화 내려가기로 했다가 MB 정부에서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럼 1년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가르쳐드리고 대한민국 전속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알려드리고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딱 그만두고 난 뒤에 대통령님이 검찰에 소환이 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화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아침에 8시인가 임종 얘기를 듣고 네. 가방 다 싸들고 봉화에 내려간 거죠. 11년 전 5월 23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8시 반에 출발해 한 10시 조금 50분쯤 돼가 도착했는 것 같은데요. 가면서 사실 확인하고 그 영정 사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영정 사진을 이렇게 주문하고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그냥 허옇게 됐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형들한테 전화하면서 장난치지 마라. 계속 전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려가니까 이제 확실히 돌아가시는 거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를 들었을 때 처음에 못 믿었어요. 노 대통령 서거 그러니까 노태우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주간 내내 일을 하나도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믿기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다 그랬어요. 그땐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논두렁시게 하면서 언론들이 때렸잖아요. 그때 조중동뿐만이 아니었어. 방송들 그리고 진보 언론이라는 애들도 다 같이 때렸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했죠. 많이 미안했죠.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참 죄송했고 지키지 못했고. 그러게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나는 무슨 생각나 그렇게 하고 나는 저분한테 어떤 걸 배웠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손해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절대 덕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네. 항상 손해보면서 살아라. 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항상 정치건 뭐 경제건 할 것 없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고 배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 강자에게는 아주 강했고 예. 약자한테는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고개를 숙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셨고 지금 봐도 시대의 사상가였고 철학가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참 우리가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이제 좀 시민들이 잘 못 알아주지 못했던 시민들이 그렇게 9세대의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되게 좀 죄송하죠. 네, 아무튼 검찰이 언론이 그렇게 물어뜯을 때 우리가 조금만 지켜줬어도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잠깐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필순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너무 슬프다. 근데 이런 날 아닌데 우리 그러려고 만난 거 아닌데요 우리. 자 대통령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예, 2011년도부터 네. 시작을 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복귀했을 때부터네요. 예, 안 온다고 하다가 예, 국회의원 출마하신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2010년대 10년도에 아마 12월달 네. 그 참여정부 송년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옆에 이제 우리 참여정부 때 행정관 비서관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쳐다보시면서 너희들이 나가라 했을 책임져라. 네. 그 말 딱 하시고 책임지세요. 그렇게 했겠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 전부 다 예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고. 네, 그때부터는 어디 가실 때마다 계셨어요. 예. 네. 그냥 무조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못 지켜 드렸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네. 했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어디 행사를 가거나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가까이 오는 사람 없는데 우리 장 작가님이 꼭 어디서 쏙 나타나요. 안 보이는 데서 쏙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어. 놀래라. 그러면 꼭 어디에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여행도 좀 가고 그랬죠. 예. 네. 우리 작가님이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싫어하셨습니다. 그죠? 옛날 비서실장 때일 때도 노무현 대통령 버금가게 네. 사진 찍는 거 싫어하셨어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둘 다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래 안 부르잖아요. 못 불러요. 그죠? 그렇죠. 어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씩 불렀나요? 어디서? 아마 예전에 그 국회의원 당시 때는 노사모 네, 앞에서. 앞에서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들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도 부르고 네, 그렇게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중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노래 음소리 나오다가 다시 멈추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래 안 부르셔도 돼요. 네. 네. 대신 우리 여사님께서 다 잘 부르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2012년에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낙선하셨어요. 예. 낙심하셨죠. 예. 그때 저 또한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누구도 질 거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진선미 의원 현재 네. 하고 그 당시에 대변을 하셨던 분하고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네. 세 명이 끌어안고 뻥뻥 울었던 기억납니다. 저도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표 방송 보다가 같이 팟캐스트 하던 사람들이랑 얼싸안고 진짜 나라 망한 것처럼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다음 날 도망갔잖아요. 4959님, 제가 그 프랑스로 도망갔는데 어찌 저를 전화해가지고 어찌 걱정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떨어진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했던. 제가 안 떨어졌어요. 그랬던 기억납니다. 4959님, 문 대통령님은 왼쪽이 잘 나오나요? 오른쪽이 잘 나오나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강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네. 상당히 강했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 리더의 최고봉인 분으로 봐왔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생겼고 잘생겼어요? 눈썹이 또 속눈썹도 진하시고 네. 하여튼 항상 온화한 표정. 네. 물론 이제 참여정부 때는 무서운 엄한 비서실장이었지만 민정수석이었고 네. 그리고 후보 때는 자상한 네.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죠. 맞아. 군대 얘기만 하시면 총쏜 얘기 특별히 많이 해요. 노 대통령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이 갑니다. 누군가 잘라줘야 돼요. 아 그래요? 두 대통령의 사진 작가로서 장철영 작가의 삶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작가로서의 장철영. 저는 행운이었죠. 네.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참 운이 좋아서 옆에서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었고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 2017년도에는 후배들을 내세워서 너희분들이 좀 찍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된다. 나의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끝나야 된다. 여러분들 찍고 앞으로 좀 더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뒤로 좀 빠져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문 대통령 좋은 이미지를 찍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아 많이 그래서 청와대를 그만두신 거군요.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요? 잇몸이 내려앉아 이빨을 아 건강이. 예, 이빨을 2개 딱 뽑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 이러다가 내가 오히려 누를 끼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그만두셨는데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던데요. 문재인 키즈들 예. 지금 다 뒷바라지하고 총선 때 찍어주고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비슷합니다. 좀 쉬신다면서 그럼 다시 청와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절대 두 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가고 예. 밤늦게까지 계속 새벽 5시 반까지 도착해서 준비해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가야 되니까.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철영 작가님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런 조직인지 알았어요. 권력기관이 어떤 조직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쓰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권력기관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검찰의 칼을 온몸으로 맞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재할 때마다 대통령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촌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프로젝트 중에 신해철의 Goodbye My Troubl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네.